2012년 미국 중서부의 한 평범한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남자의 휴대전화로 도착한 낯선 문자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비극과 혼란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너무 빨리 떠났어. 다시 보고 싶어. 문자의 발신자는 캐리 파버. 데이트 앱을 통해 몇 번 만났던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비공 데이브는 싱글맘 리즈와 가볍게 만나던 중 자신의 정비소에서 우연히 캐리 파버를 알게 됩니다. 캐리는 데이브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데이브는 관계를 발전시키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캐리의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에 조용히 선을 긋고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리와 연락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평화는 산산조각나고 문자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 때로는 1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들은 점차 섬뜩하고 개인적인 감시를 암시하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지금 누구랑 있어? 내 집 불 켜진 거 다 봤어. 창문 열어봐. 와 같은 메시지들은 마치 스토커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는 점점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으며 그 내용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미련을 넘어 명백한 위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브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은 데이브가 이전의 연인이었던 리즈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관계에 대한 미련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자 위협은 현실 세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그의 주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의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그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하려다가 달아난 섬뜩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데이브와 리즈를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리즈의 집에도 역시 원인 모를 의문의 불이 났고 리즈는 결국 계속되는 스토킹과 위협을 피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간 집에도 스토커의 그림자는 따라왔습니다. 리즈의 집 내부 사진이 찍혀 데이브에게 전송되었고 벽에는 험악하고 위협적인 낙서가 남겨졌습니다. 무려 1년이 넘게 지속된 이 악몽 같은 스토킹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고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인물, 캐리 파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캐리 파버다. 경찰 역시 사건 초기에 캐리 파버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스토킹에 사용된 모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발신지가 캐리 파버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계정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SNS 활동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캐리 파버가 어딘가에 숨어 데이브와 리즈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분노와 증오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디지털 흔적들은 그녀가 살아있고 능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 파버를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장에는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과 어머니 역시 캐리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은 캐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리 파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모든 디지털 흔적이 그녀의 생존을 증명하는 듯했기에 그녀가 자발적으로 잠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인물을 찾는 수사에 집중할 뿐 범죄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몇 달이 아니라 무려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데이브와 리즈는 보이지 않는 스토커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캐리 파버가 살아있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장본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캐리 파버의 가족들 역시 그녀가 어디선가 자신들을 피하며 숨어 있다고 생각하며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의 디지털 흔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피해자들과 수사 당국 모두에게 커다란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그리고 급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제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캐리 파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적인 제보는 경찰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던 인물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동안의 모든 수사 방향과 가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경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단서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수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캐리 파버는 실종 초기 이미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용의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처참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즉, 수년간 이어진 스토킹 메시지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캐리 파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캐리 파버의 시신은 발견 당시 매우 부패한 상태였지만 법의학 감식과 치밀한 과학 수사를 통해 그녀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실종된 날 혹은 그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은 데이브와 리즈뿐만 아니라 캐리 파버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년간 캐리 파버를 사칭하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섬뜩한 문자와 협박은 누가 보낸 것이었을까요? 범인은 다름 아닌 리즈 골리아르였습니다. 데이브의 또 다른 연인이었던 리즈는 질투와 통제, 그리고 데이브와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집착으로 인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캐리 파버를 살해한 후 그녀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SNS 계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유령 스토커라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협박 전화, 방화 등 모든 종류의 범죄를 단 한 사람이 마치 여러 명의 인물인 것처럼 정교하게 연출한 섬뜩한 자작극이었습니다. 리즈는 캐리의 신원을 도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즈 골리아르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캐리 파버의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모방하며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경찰까지 속였습니다. 캐리 파버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캐리가 살아있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데이브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에는 캐리 파버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나 알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메시지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단 하나, 데이브를 자신에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연적이었던 캐리 파버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심에서 시작된 뒤틀린 욕망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갔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디지털 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미국 사회는 깊은 충격과 경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충격을 받았으며 우리는 메시지가 오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린다 는 디지털 시대의 맹점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이 곧 실제 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통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수사기관은 디지털 활동만을 맹목적으로 근거로 삼아 특정 인물의 생존 여부를 단정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디지털 흔적이 반드시 실제 존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중요성과 함께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캐리 파버는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잔혹하게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과 디지털 흔적은 거짓의 껍질 속에서 무려 수년간 살아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녀의 신원이 사칭되고 그녀의 계정들이 조작되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캐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야 했고, 데이브와 리즈는 캐리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잔혹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보냈다고 너무나도 쉽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메시지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커가 아니라 그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존재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맹목적으로 믿고 또 무엇을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할까요? 캐리 파버 스토킹 살인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환상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어둡고 뒤틀린 욕망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고 진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새로운 형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